안녕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의 시조를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3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뭐 짧은 시조니까. 자,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거네요. 이제 예전에 이제 시조니까요. 제목이 따로 없죠. 그래서 앞구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한 거예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렇게 있잖아. 이 앞구절을 따서 그대로 제목으로 쓴 겁니다. 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누구? 바로 사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육신 배웠죠? 바로 계유정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계유정난이 뭐였어요? 바로 세조가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계유정난이라 이름은 다분히 세조 입장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계유년에 내가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바로 단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내가 평정했다. 다분히 세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종이요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단종을 다시 왕위에 일으켜 세우려고 이 사육신들이 모의를 했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운동을 했다가 실패해서 세조에 의해서 수양대군에게 잡혀가지고 문초를 받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죽을 사자죠. 죽게 되는 6명의 신하를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노래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다면 바로 단종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너라. 자,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했는데, 자, 수양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는요, 바로 고사 속의 인물이에요. 은나라 말기의 충신이랍니다. 그래서 백이하고 숙제에서 여기 있죠. 그래서 숙제에서 이렇게 따가지고요. 백이하고 숙제는 형제였는데요. 이것을 따서 이제 요 뒤에를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형님을 말할 때 이제 백부, 그리고 이제 아래 동생 얘기할 때 숙부, 이런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형제라는 거. 자, 그래서 백이와 숙제를 이르는 말이고요. 자, 특히 백이하고 숙제는요,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해서 그 은나라의 신하였어요. 은나라의 신하였는데 결국에 은나라가 어디에 멸망을 하게 돼요?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시기 주나라의 요 무왕이요, 은나라를 정벌해서 은나라가 망해버리자 주나라를 더 이상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산에 들어가? 또 우연히 수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고사리만 뜯어먹다가, 왜 고사리만 먹었겠어요? 나는 주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고사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보통 백이와 숙제, 이제를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구나, 다른 임금을 섬기지 않았던 절이나 충신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이제 백이와 숙제를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양산을 바라보면 이 수양산은 그럼 무슨 산이겠어요? 바로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주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 버린 그 수양산을 의미한다 라고 첫 번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이 숙제가 들어가 있었던, 고사리를 캐먹었던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첫 번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작가가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육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양산은 중의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숙제가 은둔하면서 고사리를 깨먹어서 죽었던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를 하나라 한탄한다 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제는 백이하고 숙제죠. 어쨌든 이건 중국의 이야기를 끌어다 쓴 거니까 고사를 인용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옛날의 말을 인용한 것이랍니다. 자, 왜 한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보통 백이와 숙제는요, 충절과 절의의 대명사로서 칭찬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백의 숙제를 내가 한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원망한다는 거야. 부정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정장을 볼까요? 중장을 보니까 줄여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걸까? 아니 그냥 굶주려서 죽을지언정 차라리 굶주려서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뜯어 먹었는가 하면서 질책하고 있네요. 오호. 자, 채미라고 하는 것은 고사리를 뜯어 먹었다. 고사리 뜯어 먹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수양산에 들어가서 주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수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뜯어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고사리를 왜 뜯어 먹은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수양대군 그 시절이랑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을 난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건 의문문의 형식이죠.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굶주려 그냥 죽을 것이지 뭐하러 고사리를 뜯어 먹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이 아니죠.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차라리 굶주려 죽을 것이지 고사리를 뜯어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내용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고사리를 왜 뜯어먹었는가? 아하, 그럼 그 답이 나오겠네요. 비록의 푸세거 것인들 그 네 땅에 났나니. 자, 여기 나와있죠. 비록 산에 있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아하. 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뜯어먹어서 죽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 고사리도 뜯어먹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요? 이걸 지은 성산문이요. 왜냐면 그 고사리도 결국에는 누구 땅에서 난 것이야. 이 사람들이 섬기지 않겠다고 들어가 버린 바로 주나라의 무왕의 땅이다라는 거야. 주나라의 땅이라는 거야. 그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니네가 먹었던 고사리도 주나라의 땅인데 너네가 정말로 주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주나라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먹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먹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나는 어떤다는 거야? 그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나는 이 고사리조차도 먹지 않겠다. 나는 그냥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절개가 나의 절개가 살수인인 성산문의 절개가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백이야 숙제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의문문의 형식을 쓰고 있죠. 비록 산에 있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자,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비록 산에 있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이니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리법의 표현 방식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작품 개감 볼까요? 갈래는 평시조이고요. 그리고 단시조, 짧은 시조니까요. 그리고 절개를 읊고 있으니까 절이가.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국적이죠. 특히 망해가고 있는 은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국적. 그리고 지사라고 했죠. 그거 선비의 절개, 지조 있는 선배, 절개나 지조가 있는 선비를 우리가 지사 이렇게. 그리고 비판하고 있죠. 더 이상 내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은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주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제재는 백이야 숙제의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고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써서 이 시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 절개와 지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고사, 누구의 고사를 썼어요? 백이야 숙제의 옛 이야기. 백이야 숙제의 고사를 이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네요. 중의적인 표현을 썼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디? 바로 수양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수양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백이야 숙제가 들어가서 응거했던 산도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산문이 지었다. 사육신이 지었다. 라는 배경 지식을 알게 된다면 수양대군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은나라 충신인 백이야 숙제의 절개도 결국에는 누구의 절개가 더 높다? 이 절개보다도 나는 왜냐면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그 네 땅에 났나니 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푸세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 땅에서 났는가?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나는 고사리도 캐먹지 않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백이야 숙제의 절개보다도 누구의 절개가 높다라는 거야? 바로 여기 지었던 성산문의 절개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단정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시조 요건 다 했고 죽음을 각오한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보시면 화자는 나는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나는 고사리도 먹지 않겠다. 하지만 벨기아 숙제는 어땠어? 고사리를 캐서 먹었었죠. 그러니까 둘 사이를 대조했어요. 나는 절대로 고사리조차 먹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것인데 나는 절대로 수양대군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백이 숙제보다도 성산문의 절개가 훨씬 더 높구나라는 게 강조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7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마귀 눈비 맞아 그 시조 있었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마귀 눈비 맞아 우리 박팽년 사육신의 시조 있었죠. 바로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었던 바로 박팽년의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가마귀 눈비 맞아 흰인 것 같지만 네가 사실은 검은 놈이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가마귀를 부정적인 대상 즉 세조에게 동조한 간신을 얘기했었고 야광명월 밤에도 밝게 빛나는 달이 밤인들 어두우랴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야광명월은 바로 긍정적인 대상 언제나 밝게 빛나는 달인 바로 지조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하고 있었죠. 자, 그에 관련된 내용이요. 문제예요. 자, 까마귀 눈비 맞아에서 까마귀는 즉 가마귀는요 수양대군의 동조한 바로 누구의 간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자, 이 그래서 수양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그 시조에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라고 하는 시조에서 수양산은 뭐였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백이 숙제가 은둔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바로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 됐었네요. 자, 2번을 볼까요? 이 글의 시구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을 볼까요? 수양산 바라보면은 화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군. 자, 자기가 경험했던 옛날을 회고하는 것인가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하고 숙제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었죠. 이건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백이와 숙제를 떠올리는 거야. 자, 이제를 하나로라는 백이와 숙제를 하나로라는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보다 더 굳센 절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 왜 백이와 숙제를 한스럽게 바라본 거예요? 왜 원망한 거예요? 왜 부정한 거예요? 왜 비판한 거예요? 바로 백이 숙제는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었잖아요. 나는요 고사리도 뜯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의 절의가 더 높다라는 거야. 이 시조에서는 바로 성사문 즉 사육신의 절개가 백이 하고 숙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2번이 맞겠네요. 자, 줄여 죽을진들 이거 뭐였습니까? 굶주려 죽을지언정이었죠. 이거는 화자가 빈곤한 상황이요. 화자가 빈곤해요. 그것이 아니었죠. 이거 굶어 죽는 거 누구였어요? 바로 백이하고 숙제를 말했죠. 그 고사 속에 있는 백이와 숙제들의 백이와 숙제의 상황이 되겠죠. 고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상황이 굶어 죽은 것이고 바로 화자가 매우 빈곤한 처지다라는 것은 아닌 게 되겠죠. 자, 채미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재미도 하는 걸까? 이게 뭐예요? 바로 왜 뜯어 먹었는가? 고사리를 왜 뜯어 먹었는가? 라고 하는 거겠죠. 이것은 고사리를 뜯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따져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바로 고사리를 왜 뜯어 먹었는가? 고사리를 뜯는 백이숙제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화자가 지금 너 왜 고사리를 뜯어 먹은 거야? 나 같으면 고사리도 뜯어 먹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것은 주나라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나는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이라면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절개와 지조를 지킬 거야. 절대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절개와 지조가 바로 백이숙제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네 땅에 났나니 이건 뭡니까? 그거 누구 땅에 났느냐? 누구 땅에서 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다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백이하고 숙제가 바로
고사리를 뜨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난 걸 먹지 말았어야지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발음이 안 되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